더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인생에 존재하는 불행마저 한껏 끌어안아야 한다. 불행이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행복하려면 덜 불행해지면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행이 찾아오면 정말 우리의 행복이 더 멀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결정한 행복의 저자 아서 C 브룩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불행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행에도 가치가 있다는 말인데요. 불행과 행복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알려주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행의 역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기분을 그 순간에 받는 느낌들의 혼합으로 생각한다. 기분이 좋다는 건 불행감보다 행복감이 더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긍정적 느낌과 부정적 느낌을 구분하라고 요청받으면 사람들은 두 느낌을 상당히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약 90%의 경우에 자신이 받는 느낌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음을 밝혀냈다. 41%는 자신의 느낌을 완전히 긍정적이라고 분류했고 16%는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분류했으며 33%는 긍정적 느낌과 부정적 느낌이 혼합되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75%, 부정적인 느낌을 50% 정도 구별해낼 수 있는 셈이다. 어느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일과 중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긍정적, 부정적 영향, 즉 느낌을 얼마나 받는지 기록하도록 했다. 단 두 느낌을 한데에 섞지 말고 따로 기록하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적 느낌보다 긍정적 느낌을 더 많이 받았지만 그 편차는 활동에 따라 크게 달랐다. 사교 활동을 비롯한 특정 활동들은 긍정적 느낌을 매우 많이 주는 반면 부정적 느낌은 별로 주지 않았다. 육아나 일 같은 활동에는 긍정적 느낌과 부정적 느낌이 공존했다. 부정적 느낌이 가장 강하고 긍정적 느낌이 가장 적은 활동은 상사와 함께하는 활동이나 통근이었다. 이 연구 결과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많이 느낄 수 있다. 반대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적게 느낄 수도 있다. 행복과 불행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행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열쇠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먼저 불행감을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면 일상에서 겪는 부정적 느낌들에 매번 발목을 잡힐 것이다. 또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해할 기회도 놓칠 것이다. 나쁜 기분에도 가치가 있다. 인간의 뇌에는 오로지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부위가 있다. 우리가 즐거움과 만족과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것 자체도 부정적 감정 덕분이다. 좋은 것은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나 나쁜 것은 우리를 심하게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2배로 늘거나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도박에 참여하지 않는다. 돈을 벌 확률이 90%라도 이 도박에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단 10%의 확률로라도 소중한 것을 잃는 건 끔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위험을 경계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긍정적인 느낌보다 부정적인 느낌을 처리하는 데에 더 적합하도록 진화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부른다. 부정적 감정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돕는다.
작고한 심리치료사 에미 거트는 연구를 통해 부정적 감정이 자신이 처한 환경의 문제에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게 하는 유익한 반응일 수 있음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뭔가로 인해 슬프거나 화가 날 때 문제를 고칠 가능성은 커진다. 그 덕분에 장기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후회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부러 인생의 후회를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후회는 잘 분석하고 관리하지 않을 경우 정신의 안녕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강박적인 후회는 우울증과 불안의 증상이며 특히 반추사고에 빠진 이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후회하는 대상에 관해 과도하게 되풀이하여 생각하느라 일상에 심한 지장을 받는다. 더군다나 지나친 후회는 호르몬과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쪽 극단으로 향하는 해악은 그보다 더 크다. 후회를 완전히 없앤다고 해서 자유로 가는 길이 저절로 열리는 건 아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몇 번이고 되풀이한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오히려 후회를 인생에서 적절한 자리에 놓아주는 데 있다. 그래야 후회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면서 후회에서 배울 수 있다. 후회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실은 후회한다는 것 자체는 인지적 측면에서 대단한 능력이다. 과거의 나에게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상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하고 허구 속 현재를 현실에서 경험하는 현재와 비교해본다. 예를 들어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삐걱거린다면 후회는 당신을 작년으로 데려갈 것이다. 배우자에게 옹졸하게 굴고 짜증을 냈던 걸 기억하고 중요한 순간들에 더 인내심을 발휘하고 다정을 베풀어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 상태로 다시 오늘로 빨리 감기를 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틀어지기 전에 회복할 방법이 보일 것이다. 이 과정은 후회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책 한 권에 걸쳐 후회를 탐구한 다니엘 핑크는 말한다. 적절하게 처리된 후회는 우리의 결정을 예리하게 다듬어주고 성과를 개선해준다.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진 다음에 절망에 빠져 단순히 일이 지금과는 다르게 풀렸기를 바라는 것보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허심탄회하게 생각해보고 그 경험에서 가르침을 얻으면 장래에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2등 집단에 속할 만큼의 적당한 불행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2007년 한 연구자 집단이 대학생들에게 불행하다부터 아주 행복하다까지 자신이 느끼는 안녕감에 점수를 매기도록 요청했다. 대부분의 안녕감 검사가 그러하듯 행복도에서 불행도를 뺀 값을 측정하려는 의도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수집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의 학업 결과와 사회적 지표를 비교해 보았다. 아주 행복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사교 활동은 최고로 잘하고 있었지만 학업 성취도는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에 미치지 못했다. 이윽고 연구자들은 거의 20년 전에 다른 연구에서 대학 신입생들이 스스로 느끼는 활기를 보고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당시 응답자들의 현재 수입을 추적해 보았다. 1976년에 가장 활기찼던 사람들은 1995년에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한 사람과 달랐다. 가장 큰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자신의 활기는 평균 이상이지만 상위 10% 안에는 들지 않는다고 평가한 2등 집단이었다.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좋아,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수입이 제일 높진 않다는 거지?
그래도 제일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들의 수입이 제일 높지 않은 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경계심이 부족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이 위협을 감지하기에 유리한 만큼 기분이 너무 좋으면 위협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긍정적인 감정만 아주 높은 상태는 알코올 및 약물 사용, 폭식 같은 위험한 행동과 관련된다. 당장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나쁜 기분을 나중으로 미루는 셈이다. 자, 요점은 이것이다. 불행한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없다. 만에 하나 우리가 불행을 모조리 없앨 수 있더라도 정말로 불행을 인생에서 삭제하는 건 큰 실수다. 최고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은 불행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불행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거기서 비롯하는 감정들을 잘 관리하는 데 있다. 인생을 올바로 직시하기 위해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에 찾아올 기회들을 잡기 위해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며 불행은 적이 아니다. 좋은 기분을 쫓아내라거나 덜 불행해지길 바라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더 기쁘고 덜 슬프게 살고 싶다는 욕망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부정적인 느낌을 쫓아내는 걸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는 인생 전략은 생산성이 떨어지며 큰 대가가 따른다. 완전한 행복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절대적인 행복을 쫓는 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 오히려 위험하고 해로울 수 있다. 그러다가 좋은 인생의 여러 요소를 희생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일부러 괴로움을 찾아 나서라는 거냐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괴로움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달콤한 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꿀을 가져다 준 벌들에게 감사할 때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이다. 관점을 변화시키면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눈앞에는 전엔 보지 못한 기회들로 충만한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두려움 없이 삶을 끌어안고 감정을 잘 관리한다면 당신은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세워줄 튼튼한 기둥들을 쌓아 올릴 수 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복과 불행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결정한 행복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행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불행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삶에서 찾아오는 불행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불행을 겪는 순간에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